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하하, 대망의 바디 프로필 날이 다가왔고요. 지금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의 바디 프로필 브이로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왜 바디 프로필 두 번을 찍는지 기타 등등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Q&A를 제가 스토리에다 올렸는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답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디 프로필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스튜디오 고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바른 거는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입니다. 요거 20ml 샘플이 진짜 유용해요. 요걸로 이렇게 발라주면 살짝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기능을 해줘가지고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바디 프로필은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발랐습니다. 제가 이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렇게 겟레디를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얘가 과연 잘 찍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지금? 일단 그 다음으로 파운데이션은 요거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롱웨어 하이커버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이거 4호입니다. 살짝 이게 어둑어둑하거든요? 저한테 좀 잘 맞는 정도? 파운데이션 바를 브러쉬를 전혀 안 가져와서 손으로 펴바른 다음에 쿠션 퍼프로 팡팡 해줄게요. 이게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빠르게 팡팡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찍고 느낀 거지만 바디 프로필 어차피 어머 여기 부러지났어. 다 피부는 보정을 해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지난번에도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이번에 또 찍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바디 프로필 예약한 게 올해 초예요. 거의 코로나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그때쯤에 제가 레어카인드랑 협업하는 건을 시작을 하면서 화보를 촬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운동을 막 알아보던 차에 그럼 바디 프로필도 제가 보던 곳이 있었거든요. 예약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스튜디오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꽂혔던 스튜디오가 홍합필름이라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인데 부산에 있는 거예요. 뭐 부산 놀러 갈 겸 촬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올해 초에 예약을 한 건데 제일 빠르게 가능한 날이 10월인 거죠? 그래가지고 10월을 예약을 했는데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10월 달까지 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멀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바짝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 치카서울 지난번에 찍었던 그곳을 알아봐서 예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도 올해 초에 예약했는데 8월에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스튜디오였어요. 지금도 벌써 2월 달까지는 다 예약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겁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뭐 식단이라던가 운동한 것들, 뭐 스튜디오 찾아본 거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여기 스튜디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막 선수도 아니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울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제가 근육이 막 엄청 뿜뿜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하면 되게 막 대비감이 강하고 근육 막 이렇게 볼록볼록 보이고 막 여기가 내 허리다 나 완전 근육질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제가 촬영하기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무드를 찾다 보니까 그 서울에는 치카서울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찍는다는 메리트 때문에 이 홍합 필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치면 진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고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발랐습니다. 굉장히 커버력이 좋아요.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인데 얘가 되게 지속력이 좋아요. 여름에는 좀 두껍게 하면 갈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야외에서 찍을 거고 해서 시원하니까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얼굴 전체 뽀송하게 눌러줄게요.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 보통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식단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즐겁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타이트한 식단이 애초에 저한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2년 전에도 PT를 받고 운동을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염식이 무조건 다이어트 하면은 저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여가지고 저염식을 했었는데 저염식 하다 보니까 저혈압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잠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혈압 쇼크가 오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건강하게 먹는데도. 체지방이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현기증이 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번에 다이어트하고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저염식이 아니라 저탄수화물, 저당으로 먹으니까 그냥 너무 식단할 것도 막 많고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는 저탄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베네피트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 눈썹 그려줄게요. 오늘은 눈썹 진하게 그릴 거니까 이걸로 그리겠습니다. 저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당질 제한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당질 제한 하시는 분은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냥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탄고지보다는 저탄고백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 식단이었어요. 그리고 저염식은 잘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짠 음식은 피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저탄고백 하면서 느낀 거는 나트륨은 잘못이 없어요. 나트륨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만 먹으면 되게 괜찮고 우리 몸에는 적정한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을 하니까 이 먹던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면은 위에 산도가 낮아진대요. 그러면서 나는 샐러드 먹고 그냥 가벼운 음식들 먹고 소화에 잘 되는 거 먹고 있는데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염식이었어. 제가 레어카인드 화보 준비할 때만 해도 저염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화보 전에는 염분을 빼서 붓기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가지고 저염식을 했는데 그 저염식이 진짜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고 저는 되게 놀랍게도 그 촬영 당일날 엄청 부어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염식이 진짜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엄청 검색해보고 저탄고백으로 식단을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 진짜 쭉쭉 체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똑같이 운동하는데도 그렇게 좀 정제된 탄수화물들 그리고 액상과당, 단당류들을 끊으니까 셀룰라이트도 진짜 잘 빠져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 먹을 게 많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마라탕이 다이어트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비웃더라? 근데 왜 다이어트식이냐면 일단은 그래도 양심상 막 엄청 높은 단계 막 1단계, 2단계 이런 맵고 짠 건 먹진 않고 0단계 이렇게 하얀 국물로 식힐 수 있어요. 그렇게 식힌 다음에 안에 당면은 안 넣고 고기랑 야채류, 두부류만 넣어가지고 밥이랑 안 먹고 그 건더기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은 속세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외식할 때도 뭐 보쌈 먹는다던가 족발 먹는다던가 아니면 고기 먹으러 가거나 근데 제가 또 요즘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두부 식당 이런 데 되게 좋아해요. 약간 두부 전골, 두부 두루치기 아니면 해산물들, 연어 요런 거. 근데 Q&A 보니까 식단하면서 돈 많이 들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먹는 거에 돈을 안 아꼈어요. 원래 그냥 평소에도 먹는 거에 돈을 안 아껴서 저는 진짜 맛있는 집들 찾아만 다니고 나는 먹으려고 산다 이런 느낌으로 잘 챙겨 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훨씬 돈이 덜 들었어요. 아침은 내가 요거트나 오트밀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점심에는 그냥 샐러드 먹고 하다 보면 평소에 시켜 먹거나 나가서 외식하거나 하는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덜 나왔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 화장 못하겠어. 오늘은 밝은 컬러부터 먼저 넓게 잡아주고 세부적으로 마지막에 화장 다 한 다음에 좀 진한 쉐딩을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에 없으면 탄수화물 적당히 먹었어요. 현미밥이나 통밀빵 이런 걸로 먹었는데 바디 프로필 앞두고는 그냥 탄수화물을 거의 끊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밥 먹고 나서 피곤함이 없어요. 밥 먹고 나면 제가 무조건 자야 되고 그게 좀 심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치팅을 잠깐 하는 동안에 떡볶이를 엄청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리고 몸이 진짜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안 떠져.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이게 아침형 인간이 되는 데에 탄수화물이 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 이게 탄수화물 줄이고 당 안 먹고 이런 게 다 뭐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이런 되게 전문적인 용어와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나는 왜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찔까? 나는 왜 적게 먹는데 살이 찔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저염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진짜 엄청 많이 찾아봤어. 아무튼 식단은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저는 먹을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는 야채 되게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식단이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야채만 먹는다고 막 되게 불쌍하게 보고 못 먹고 다니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약간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맛있는 거 너무 잘 먹고 다녔거든요? 요즘 또 전어가 제철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맛있고, 이제 방어, 너무 행복하지. 베이스는 요거 클리오에서 프로아이 팔레트 인투레이스가 새로 나왔는데 요 음영 컬러들이 너무 노랗지 않고 너무 획기가 아니야. 딱 중간 뉴트럴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운데 컬러로 일단 냅다 시작할 거예요. 식단은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운동은 처음부터 화보 촬영과 바디 프로필을 염두에 두고 운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PT를 끊었어요. 근데 헬스장을 가기에는 코로나가 자꾸 점점 심해지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집 주변에 다행히도 1대1 개인 PT샵이 있었고 그 선생님의 막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운동을 진짜 재밌게 매일매일 다르게 시켜주세요. 운동 가는 거 되게 짜증나고 하잖아요. 근데 PT 가는 건 꽤 즐거워요. 그래서 꾸준히 PT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가 50회를 끊어놔가지고 이제 50회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주 3 PT를 받았으니까.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꼭 PT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너무 유튜브에 운동 영상도 많고 근육을 많이 막 이렇게 근육의 볼륨을 키우려면 웨이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자분들은 그냥 맨몸 운동이나 소도구들로 해도 근육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트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PT나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세의 감을 익히기가 어려워요. 뭐 스쿼트라던가 플랭크가 되게 유명한 자세지만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이 자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운동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거든요. 이 밝은 컬러로 위에 블렌딩 해줄게요. 그래서 PT를 오래 받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몇 번 정도 운동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는 되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도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는 원래 별로 할 생각이 없었다가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되게 힙하고 멋진 선생님이 또 집 주변에 계셨어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는데, 되게 이 웨이트랑 필라테스를 같이 하면은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PT나 이런 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 체력을 늘려주고 큰 근육을 늘려준다라는 느낌이라면, 필라테스는 뭔가 속근육을 잡아주고 근육의 모양을 갈갈이 찢어준다, 쥐어 짜내준다,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PT로 체력 늘리고 좀 근육 키우면서 필라테스로 속근육 잡고 그 약간 뭔가 여자 몸에 이렇게 쪼개지면 예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 근육들, 그런 부분들을 필라테스로 쪼개주면 좋아요. 여기 제일 어두운 컬러.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홈트를 한다면 저는 뭐 이미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JJ쌤 영상도 엄청 많이 참고를 했고, 으뜸님, 심으뜸님 채널도 엄청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해외 분 중에 복근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신 클로이 있잖아요. 그분 영상도 보시면은 꽤 되게 괜찮습니다. 그 복근 운동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하는 운동 루틴이나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솔찬히 많아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이미 유튜브에 좋은 루틴 영상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효과가 좋았다, 할만했다 하는 그런 홈트들 영상 있으면은 그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음영을 넣고 있고요. 언더에 발라줄게요. 제일 어두운 거. 그리고 사진에서 화장을 세게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음영이 제 기준에서 전혀 센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인투레이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네요. 저는 되게 누디누디하고 되게 여리여리할 줄 알았거든요. 요거는 후다뷰티 미디엄 누드 옵세션 팔레트예요. 여기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골드 그릿빛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너무 반짝반짝한 글리터를 바르면은 오히려 좀 뭔가 눈도 작아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쉬머한 애는 이렇게 발라주면은 예쁘지? 어머 호일 같다 호일. 발색이 워낙 잘 돼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오프라 하이라이터 에버글로우 니키 튜토리얼 콜라보로 나왔던 그런 하이라이터인데 얘가 진짜 하이라이터가 뿜뿜해요. 그리고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쁜데 여기 있는 골드 컬러랑 쿠퍼 컬러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하이라이터 되게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운동까지 얘기했지? 이제 바디 프로필 의상? 포즈? 이런 거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보다 바디 프로필 예정이 없는 분들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다 저는 직접 준비했어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의상을 대여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좀 있어요. 치카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상 리스트를 보고 굳이 사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걸 입으셔도 됩니다.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컬러리크 수영복 되게 예쁜데 컬러리크 수영복들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 거기서 한다면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캘빈 클라인 속옷이 진짜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매했을 뿐 스튜디오에서 하신다면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이번에 찍는 거는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대여를 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골랐어요. 지금 촬영하는 거는 야외 퍼스널 촬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같이 컨셉을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막 사진 레퍼런스도 같이 찾아주시고 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제가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하기 전에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상의하면서 골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착장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배송도 좀 이상하게 됐고 자꾸 준비했던 의상들이 안 오고 마음에 안 들고 잘못 오고 총 3가지 착장을 입는데 3번째 착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뺄까 고민하고 있어요. 요거 하이라이터로도 발라줄게요. 의상 구하는 거는 그냥 진짜 인터넷 다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막 네이버 쇼핑부터 지그재그 이런 거 엄청 막 에이블리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의상 고르는 게 저는 재밌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 요거 클리오 샤프스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이걸로 라인을 진하게 오늘은 그려볼게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 포즈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 정해주나요? 아니면 언니 짬바로 하나요? 하는 질문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 짬바도 있겠죠? 저도 어느 정도 촬영을 좀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블로그부터 유튜브까지 한 5, 6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잡지 촬영이라던가 브랜드 화보 촬영도 있었고 그냥 개인 프로필 촬영도 좀 있었고 사진 촬영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점점 어색하지 않게 찍을 수 있잖아요. 처음 찍는 분들보다야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긴 한데 바디 프로필은 몸도 신경 써야 되고 얼굴도 신경 써야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계속 복근에 힘을 줘야 되고 계속 이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완전 엉덩이 이렇게 옆으로 빼고 있는 포즈들이 되게 몸이 건강하고 라인이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찍으면 허리가 되게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몸에 잘 맞는 포즈들,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즈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해요. 국내 바디 프로필 말고도 해외 핀터레스트 가면은 되게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완전 진한 검정색 쓰고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거든요. 아나스타샤 소프트 글램 팔레트예요. 컬러 시꺼먼 거. 근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덮어주면은 지속력이 좋아서.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포즈 코칭해줄 친구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도 일반인 분들이 진짜 많이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그런 포즈 코칭 같은 것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사진 찍고 나서 이런 게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예쁘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다 코칭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복근에 힘주는 거 연습하시고 얼굴 표정, 나한테 예쁜 각도 그런 것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 메이크업 말씀도 많으신데 저는 헤매를 안 받았어요. 일단 메이크업은 제가 할 수 있고 메이크업 자신 있으시다면 그냥 본인이 하셔도 충분하기는 한데 헤어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해요. 예나가 도와줄 거여가지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조금 짙게 해줬어요. 뭔가 자꾸 아쉬워가지고 여기 후다뷰티 가운데에 있는 친구를 살짝 라인 위에 덮어볼까봐요. 아니야, 더 아쉬워졌어. 뷰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겟레디 중에 역대급으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진짜 철저하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식단을 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타이트한 완전 닭가슴살, 오이, 계란 막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은 이유도 약간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뭔가 바디 프로필 하느라 너무 고생하면은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재미도 없고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또 목적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 끝나고도 계속 할 수 있는 식단, 할 수 있는 운동 루틴 느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근육이 막 갈갈 쪼개지고 완전 체지방이랑 몸이 막 이렇게 근육이 딱 달라붙고 그런 완전 토닝된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과 식단이 나에게는 제일 최선이다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엉덩이 근육이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되게 이 정도 운동하면 힙업이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이상으로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힙업을 조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복근은 그래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나 엉덩이가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체지방이 빠지고 셀룰라이트가 많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육이 생각보다 펌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힙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힙업이라는 게 그냥 미적인 걸 떠나서 그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건강이 진짜 좋거든요, 허벅지랑. 그래가지고 그게 목표입니다. 마스카라를 이렇게 했어요. 속눈썹을 붙일 겁니다. 요거는 마이래시스에서 나오는 속눈썹이고요. 이런 완전 해외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디자인인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디자인명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거 붙여줄게요. 풀은 듀오풀 블랙 사용할 거고 나는 이런 속눈썹이 확실히 일반 투명 라인 속눈썹보다 붙이는 게 진짜 어렵더라. 그래 눈은 진짜 커졌죠? 이거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블랙 브라운으로 라인을 또 정리해줄게요. 이런 짙은 라인은 속눈썹 붙이고 나서 보시는 게 좋아요. 속눈썹 붙이고 안 붙이고 눈매가 좀 달라지거든요. 눈 앞머리도 좀 발라주고 치크는 요거 어퓨 과즙팡 머랭 블러셔 마시는 무화과랭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앞볼이 아니라 옆볼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메이크업 굉장히 오랜만에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 두 친구를 섞어가지고 여기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립은 일단 립 펜슬은 디어달리아 립 디파이닝 펜슬 린넨 컬러로 라인을 잡아줄게요. 살짝 오버해가지고 듬하게 발라줍니다. 보이시나요? 오버립 되고 있는 거? 이거 오버립으로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디어달리아 센슈어스 매트 립수트인데 제가 지난번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이거 네이키드 컬러를 발랐었어요. 근데 오늘은 로우 컬러를 바를 겁니다. 네이키드가 조금 더 획기가 돌아요. 이거는 조금 더 코랄빛이 도는 누드 컬러. 왜 누드톤을 바르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누드톤을 좋아해서. 이제 리터칭 타임. 눈썹을 여기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려고요. 확실히 항상 메이크업 끝내고 나면은 눈썹이 짧아. 여기는 안 채워졌어, 심지어. 이거는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이걸로 눈썹 결을 좀 잡아줄게요. 살짝 이렇게 세워주고 앞머리는 뒷머리는 붙여줄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고정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진짜 끝나가요. 제일 진한 컬러로 쉐딩을 좀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지금 눈화장이랑 다 진한데 쉐딩이 안 진하면은 또 조화롭지 않아.
제일 폭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진한 컬러 발라가지고 코는 오늘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갈게요. 근데 오늘 코 끝에 모공이 좀 많이 보여요. 이건 근데 다 보정할 수 있어. 그리고 진한 친구를 턱에 좀 더 갸름해져라. 립 쉐딩 살짝 넣어줄게요. 그려준 라인에 맞게 넣어주면은 더 오버립이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버립 쉐딩 잘못하면은 수염 같아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브러쉬 작은 걸로 영역 타겟팅을 잘해야 돼요. 나 근데 그 수염 같아 보이는 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약간 이런 부분들 쉐딩만 해주면 완전 끝! 진짜 끝! 됐어. 머리는 이따가 예나가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